라디오를 켜면 그때 마이너스 옛날 편지와 사랑 이야기. 파트 1 인트로. 라디오를 켜면 그때, 오늘은 옛날 편지와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추억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DJ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써보신 게 언제인가요? 아니, 손편지를 받아보신 게 언제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더듬어도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편지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편지를 쓸 때 그 떨림을 기억하시나요? 펜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첫 글자를 쓰기 전에 한참을 망설이던 그 순간.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지 고민하며 연습장에 몇 번이고 써보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기억. 편지지를 고르는 것부터가 하나의 의식이었죠. 문방구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편지지들이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간 것, 귀퉁이에 작은 캐릭터가 그려진 것, 향기가 나는 특별한 것까지.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한참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편지지 하나를 고르는데도 30분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동안의 고요함. 책상 위에 편지지를 가지런히 놓고 좋아하는 펜을 골라 잡고 창밖을 한번 바라본 후 심호흡을 하고 첫 글자를 적어 내려가던 그 순간. 방 안에는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들렸죠. 그 소리가 얼마나 정겹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가며 맞춤법이 틀릴까봐 옆에 국어사전을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백스페이스키 하나로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끝까지 실수 없이 써야 했고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했고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죠.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봉투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빠뜨린 말은 없는지, 오해할 만한 표현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접는 방법도 신경 썼습니다. 깔끔하게 3등분으로 접기도 하고 때로는 하트 모양으로 접어보기도 했죠. 봉투에 주소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정성스레 적고 우표를 붙일 때도 삐뚤어지지 않게 신경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봉투에 입을 맞추기도 했죠. 마치 편지의 행운을 빌어주는 의식처럼요. 우체통에 빨간색 투입구에 편지를 넣는 순간의 그 묘한 감정. 돌이킬 수 없다는 결정적인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가 잘 도착할까? 언제쯤 읽을까? 어떤 표정으로 읽을까? 상상하며 우체통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 그 초조함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일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 시간이 되면 현관문 앞을 서성이고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빈 우편함을 보며 실망하다가도 내일은 꼭 올 거라는 희망을 품었죠. 드디어 답장이 왔을 때 그 기쁨. 우편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편지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던지요. 봉투에 적힌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혹시나 편지지가 찢어질까봐 칼로 정성스레 봉투를 열기도 했고요. 펼쳐진 편지지에서 올라오는 향기, 익숙한 필체를 보는 순간의 그 따뜻함.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들여 정성스레 써준 편지라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이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한 마음에 빨리 읽고 두 번째는 천천히 음미하며 세 번째는 행간의 의미까지 파악하려 했었죠. 그리고 그 편지들을 고이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상자에 차곡차곡 모아두기도 하고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두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편지들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바른 잉크의 색깔, 접힌 자국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시간의 흔적이고 추억의 증거입니다. 가끔 꺼내 읽어보면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죠. 편지를 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편지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전하는 가장 정성스러운 방법이었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의 정성을 담아 쓴 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죠.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기다림의 미학, 정성의 가치, 손글씨가 주는 따뜻함, 종이의 감촉, 우표를 붙이며 느꼈던 설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시절의 편지 이야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연애 편지부터 군대 위문 편지, 가족의 편지까지. 각자의 서랍 속 깊이 잠들어 있을 그 편지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여러분의 편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른 청취자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옛날 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연애편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 연애편지. 대학 시절 캠퍼스의 봄은 특별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문득 고개를 들면 창밖으로 분홍빛 꽃잎이 날리고 그 아래를 걷는 누군가의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는 가장 로맨틱한 방법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그 시절 대학가의 다방은 연애편지의 성지였어요. 돌체, 파스쿠찌, 세시본 같은 이름의 다방들이 캠퍼스 주변에 즐비했고 그곳은 연인들의 아지트이자 편지를 쓰는 장소였습니다. 나무로 된 묵직한 테이블, 은은한 조명,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편지를 쓰기에 더없이 완벽한 환경이었죠. 다방에 앉아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편지지를 꺼내 펼칩니다.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죠.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안녕이라고 쓰기엔 너무 평범하고 보고 싶어 라고 쓰기엔 너무 직접적이고 결국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 캠퍼스의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연애편지. 누구나 한 번쯤은 써봤을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쓰기엔 부끄럽고 돌려 말하자니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은유와 비유를 총동원했죠. 네가 웃을 때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같은 표현들을 쓰며 스스로도 간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학생들은 편지지 선택에 특히 신경을 썼어요. 연분홍색 편지지에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것, 하늘색 바탕에 구름이 그려진 것, 때로는 향수를 살짝 뿌리기도 했죠. 편지를 받는 남학생이 봉투를 열 때 은은한 향기가 퍼지도록. 그 향기만으로도 누가 보낸 편지인지 알 수 있었어요. 남학생들은 대부분 하얀 편지지에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때로는 시를 인용하기도 했죠. 김춘수의 꽃이나 윤동주의 서시 같은 시의 한 구절을 적으며 자신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려 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같은 구절 옆에 너도 내게 꽃 같은 존재야 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직접 주기엔 부끄러워서 친구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책상 위에 몰래 놓고 가기도 했어요. 때로는 사물함에 넣어두기도 하고 강의실 책상 서랍에 숨겨두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로맨틱했던 건 캠퍼스 우체통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학교 안에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며칠 후 상대방의 과 사무실로 전달되었죠. 과 사무실 게시판에 누구누구 편지 왔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며 편지를 받으러 가던 그 순간의 설렘이란 탑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혹시 편지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부담스러웠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러다 드디어 답장이 오면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뜯지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애편지에는 특별한 암호들도 있었어요. P, S, 초신는 기본이고 S, W, A, L, K, 실드 위드 A 러빙 키스 마이너스 사랑의 키스로 봉함, T, T, F, N, 타타 포 나우 마이너스 그럼 이만 같은 영어 약자들을 써가며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끼려 했죠. 편지 끝에 XXX를 적어 키스를 의미하기도 했고 55를 적어 포옹을 뜻하기도 했어요. 손으로 그린 그림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림 실력이 없어도 하트는 기본으로 그렸고 때로는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을 졸라맨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비가 오는 날 쓴 편지에는 우산을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엔 해님을 그렸죠.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 그림들이 편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애편지의 백미는 역시 100일, 1년 같은 기념일 편지였어요. 평소보다 더 고급스러운 편지지를 사서 며칠 전부터 무슨 내용을 쓸지 고민하고 초안을 몇 번이고 작성했죠.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네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머리에는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지. 처음엔 말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네. 같은 구체적인 묘사를 하며 그동안 얼마나 상대방을 관찰하고 기억했는지를 보여주려 했어요.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흑백 증명사진이나 친구가 찍어준 스냅 사진을 편지 봉투에 함께 넣어 보냈죠. 뒷면에는 1993년 봄, 대학로에서 같은 짧은 메모와 함께 영원히 간직해줘 라고 적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빛바랜 사진 속 젊은 날의 모습과 그때의 순수했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이별 편지는 쓰는 것도 받는 것도 가장 아픈 편지였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한 문장을 쓰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고 편지를 쓰다가 눈물로 글씨가 번지기도 했죠. 그래도 면대면으로 이별을 고하기엔 너무 아파서 편지로 마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라. 같은 상투적인 문장들이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 편지를 받고 며칠 밤을 울었던 기억,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했던 기억, 결국 쓰지 못하고 혼자 삼켰던 그 말들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연애 편지의 대부분은 행복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네가 입은 파란색 스웨터가 정말 잘 어울렸어. 어제 함께 본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 다음 주 우리 여행 가는 것 너무 기대돼.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달콤한 내용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편지를 주고받던 연인들 중에는 결혼까지 골인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그동안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며 울컥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편지들은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역사이자 사랑의 증거가 되었죠. 지금도 집 어딘가에 옛 연애 편지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리본으로 묶어둔 편지 다발, 예쁜 상자에 고이 모셔둔 편지들. 가끔 꺼내 읽어보면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죠. 순수했고 열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새로웠던 그 시절로. 이제는 카톡으로 뭐해? 밥 먹었어? 같은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그때의 편지 한 통이 주었던 감동과 설렘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간 그 마음, 편지지를 고르고 향수를 뿌리던 그 정성, 답장을 기다리며 느꼈던 그 간절함.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시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써보셨을 연애편지. 그 편지 속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젊음과 순수함, 그리고 뜨거웠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연애편지가 있다면 오늘 밤 한번 꺼내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파트 3군대 위문편지. 군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했던 그곳.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과 친구, 연인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 시절. 그때 우리를 지탱해준 건 바로 편지였습니다. 초록색 편지 봉투를 받는 날이면 그 어떤 선물보다 기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군대 편지는 입대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편지 써달라고 부탁했죠. 논산 훈련소, 몇 년대 몇 중대 몇 소대 훈련병 아무개 이렇게 긴 주소를 수첩에 적어주며 제발 편지 많이 보내줘 라고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에서의 첫 편지는 정말 특별했어요. 힘든 훈련을 마치고 진지에 돌아왔을 때 조교가 편지 왔다 라고 외치면 모두의 눈이 반짝였죠. 이름이 불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혹시나 내 이름이 빠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그 순간, 드디어 이름이 불리면 뛰어가서 편지를 받아들고는 침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부모님의 편지는 언제나 눈물나게 했어요. 아들아, 밥은 잘 먹고 있니? 훈련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집에서는 모두 내 생각뿐이다.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를 읽다 보면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졌죠. 아버지는 항상 짧게 건강해라. 아빠가 라고만 쓰셨지만 그 짧은 문장에도 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편지는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쁜 편지지의 향수 냄새까지 나는 편지를 받으면 전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야, 냄새 좀 맡자. 편지지 예쁘다. 같은 말을 들으며 우쭐했던 기억. 하지만 편지 내용은 혼자만의 비밀이었어요. 불 끄고 난 후 침상에 누워 후레쉬를 켜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오빠, 오늘로 입대한 지 100일째야. 매일 달력에 X 표시하며 전역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 같은 내용을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죠. 때로는 립스틱 자국을 찍어 보내기도 했고 작은 사진을 넣어 보내기도 했어요. 그 사진은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며 힘들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가 기쁜 소식만 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오빠, 우리 그만 만나자 라는 이별 통보를 편지로 받았을 때 그 충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편지만 붙들고 있어야 했던 그 무력함.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시절, 답장을 쓰고 또 썼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경우도 많았죠. 친구들의 편지는 또 다른 재미였습니다. 야, 나 여자친구 생겼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너 없으니까 술 마셔도 재미없어. 같은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바깥 세상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친구들과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대학 동기들이 단체로 쓴 편지를 받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장의 큰 종이에 여러 명이 돌아가며 쓴 메시지들. 빨리 나와. 술 한잔 하자. 군대에서 썩지 말고. 건강해. 또 복학하면 같이 MT 가자. 같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전역 후의 생활을 상상하곤 했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GOP나 해양 경계 같은 격오지에 배치된 경우 편지는 유일한 소통 창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품과 함께 도착하는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의 유일한 낙이었죠. 간부님, 편지 왔습니까? 행정반에 들러 묻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편지가 있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편지가 없는 날은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바빠서 편지를 못 쓰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군대에서 쓰는 답장도 특별했습니다. 군대 편지지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PX에서 파는 편지지 세트를 사서 연필로 또박또박 써내려갔죠. 볼펜은 번지기 쉬워서 연필을 선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밥도 잘 먹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제 군 생활도 많이 적응했어. 휴가 나가면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같은 내용을 쓰며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움을 글로 전했습니다. 때로는 군대 생활의 애환을 토로하기도 했죠. 오늘 행군 40km 했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선임이 또 갈궜어. 빨리 전역하고 싶다. 오늘 처음으로 사격했는데 열발 다 맞췄어. 같은 일상을 공유하며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면회 올 때 편지를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이거 숙소 가서 읽어라며 건네준 편지. 그 편지에는 면회 시간에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했죠. 오늘 보니까 많이 야위었더라. 밥 잘 챙겨 먹어. 군복 입은 모습 멋있더라. 조금만 더 힘내. 금방이야. 같은 따뜻한 말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위문 편지도 특별한 추억이었어요. 연예인들이 군부 때 보내는 위문 편지를 받았을 때 설렘. 비록 인쇄된 편지였지만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인이 들어간 편지를 받으면 보물처럼 아꼈죠.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기도 했고요. 더 특별했던 건 모르는 여학생들이 보내는 위문 편지였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국군 장병님께로 시작하는 편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써준 응원의 편지였지만 그 진심이 전해져 큰 위로가 되었어요. 때로는 답장을 보내 펜팔 친구가 되기도 했죠. 저는 서울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군대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제대 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편지를 통해 만난 인연이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하니 편지의 힘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받는 카드도 특별했어요.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 군대에서도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카드에 들어있는 작은 선물 마이너스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일과 후 생활관에서 편지 쓰는 시간은 유일한 자유시간이었어요. 침상에 엎드려 편지를 쓰거나 독서실에 가서 조용히 편지를 썼죠. 무슨 내용을 쓸까 고민하다가 결국 별일 없어. 건강에 같은 짧은 내용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썼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편지의 내용도 달라졌어요. 이제 100일 남았어. 또 다음 달에 말년 휴가 나가. 또 곧 만나. 같은 기대감 가득한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제 편지 안 써도 돼. 곧 직접 만나니까. 라고 쓰며 긴 편지 생활을 마무리했죠. 전역 후에도 그 편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군대 시절 받았던 편지 묶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지탱해준 힘이었고 외로움을 달래준 친구였으며 희망을 심어준 등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군복을 입고 있을 젊은이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편지를 많이 주고받지는 않겠지만 가끔은 손편지 한 통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 시절 우리가 느꼈던 그 따뜻함을 그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트 4 가족의 편지. 가족의 편지는 그 어떤 편지보다도 따뜻하고 진한 감동을 줍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어도 투박한 글씨로 쓰여 있어도 그 안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던 시절 부모님의 편지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직장 때문에 타지로 떠나야 했던 그 시절. 하숙집이나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워하던 우리에게 고향에서 날아온 편지는 큰 위로였죠. 우리 아들 딸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니?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내복 꼭 입고 다녀라. 어머니의 편지는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밥 걱정, 건강 걱정, 날씨 걱정. 그 모든 걱정 속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죠. 편지와 함께 가끔 소포가 오기도 했습니다. 김치, 반찬, 고향의 특산물들이 가득 담긴 소포. 포장을 뜯으면 집 냄새가 났어요. 김치통을 열면 어머니의 손맛이, 멸치볶음 봉지를 열면 고향집 부엌의 향기가 느껴졌죠. 그리고 그 틈에 끼어있는 작은 편지. 얼른 먹어라. 상하기 전에 라는 짧은 메모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더 짧고 투박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용돈 조금 넣었다. 아버지가. 이게 전부인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편지 봉투에 들어있는 얇은 돈 봉투를 보며 아버지의 거친 손과 굽은 등을 떠올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떻게 모은 것인지 알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어요.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할 때 받는 편지는 더욱 애잔했습니다.
이번 추석도 못 오는구나. 식구들이 다 내 이야기를 했다. 차례상에 네가 좋아하는 전도 올렸어. 내년에는 꼭 와라. 이런 편지를 읽으며 타향에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형제 자매의 편지도 특별했어요. 언니 나 대학 붙었어. 너처럼 서울 가서 공부할 거야. 같은 기쁜 소식이나 형,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시간 되면 한번 내려와 같은 걱정스러운 소식까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동생들의 편지는 귀여웠어요. 오빠 언제 와? 오빠 방에서 자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대. 누나, 용돈 좀 보내줘. 사고 싶은 게 있어. 같은 솔직한 내용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죠. 유학 시절의 편지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국제우편으로 도착하는 편지를 받기까지 2-3주가 걸렸어요. 파란색 항공 우편 봉투에 에어, MAIL이라고 적힌 편지를 받으면 조심스럽게 뜯어 몇 번이고 읽었죠. 우리 딸 거기 음식은 입에 맞니? 김치 그리우면 한국 식품점 찾아가 봐라. 돈 아끼지 말고 잘 먹고 다녀. 타국에서 받는 어머니의 편지는 더욱 뭉클했어요. 한글로 쓰인 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아들아, 네가 떠난 후 집이 많이 조용하다. 내 방은 그대로 두었어. 방학 때 돌아올 거지? 이런 편지를 읽으며 향수병에 시달렸던 유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족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운 마음을 편지로 남아 달랬죠. 부모님께 쓰는 편지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좋은 이야기만 골라 썼죠. 첫 월급을 받고 쓴 편지는 특별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어요. 많지 않지만 용돈 좀 보내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편지와 함께 보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부모님께는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을 겁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는 편지, 손주 소식을 알리는 편지도 있었죠. 어머니 드디어 결혼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다음 달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이런 편지를 받고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이가 태어났어요. 엄마를 닮아 예쁘고 아빠를 닮아 튼튼해요.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편지는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었죠. 편지와 함께 보낸 아기 사진은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가 기쁜 소식만 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빨리 와라 같은 전보를 받았을 때 그 충격. 불이 나게 고향으로 달려가던 기차 안에서의 불안과 초조함.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라던 그 간절한 마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발견된 편지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지. 살아생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너희들이 있어 내 삶은 행복했다. 이런 편지를 읽으며 한없이 울었던 기억, 왜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후회했던 기억. 편지 속에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쓴 연애편지, 아버지가 군대에서 어머니께 보낸 편지, 엄마가 시집가면서 외할머니께 쓴 편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 편지들은 우리 가족의 뿌리이자 역사였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편지를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흐릿해진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가끔 꺼내 읽어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죠. 가족의 편지는 혈연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사람들 사이의 가장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면대면으로는 쑥스러워하지 못했던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말들을 편지로는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랜만에 손편지 한 통 써보는 것도 좋겠네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파트 5 사연 낭독.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편지와 관련된 사연들을 모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연 첫사랑에게 아직도 간직한 편지. 서울 마포구에 사는 58세 김민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35년 전 받은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랑이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1989년 봄, 대학 3학년이었던 저는 같은 과 후배를 좋아했습니다. 긴 생머리에 소조금 미소를 짓던 그녀.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캠퍼스를 손잡고 걷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카페에서 편지를 쓰던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함께 우리는 헤어져야 했어요.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군대를 가야 했죠.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그녀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오빠, 이 편지는 제일 힘들 때 읽어요. 군대에서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민수 오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많이 힘든 순간이겠죠? 제가 옆에 있었다면 오빠 손 꼭 잡아주고 싶어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오빠 곁에 있을게요.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봐요. 벚꽃 날리던 캠퍼스, 처음 손잡던 날의 떨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먹던 붕어빵.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탱해줄 거예요. 오빠 사랑해요. 영원히. 그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군 생활을 마쳤죠. 하지만 제대 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누군가를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년이 지난 지금 저도 결혼하고 아이들도 다 키웠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가끔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면 23살의 제가 되돌아온 것 같아요. 그녀의 향기가, 목소리가, 미소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편지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 청춘의 증거이고 순수했던 사랑의 흔적이니까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편지 한 통쯤은 있지 않을까요? 버릴 수 없는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한 그런 편지 말이에요. 민수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편지는 정말 특별하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시절의 증거니까요. 비록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추억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 마이너스 결혼식 전에 받았던 마지막 편지.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45세 이정희님의 사연입니다. DJ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20주년을 맞은 주부입니다. 오늘 편지 이야기를 듣다가 20년 전 결혼식 전날 받았던 편지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2004년 10월 드디어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5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예비 신랑이 몰래 놓고 간 거였죠. 정희야, 내일이면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날이야. 5년 전 처음 너를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수줍게 웃던 내 모습에 첫눈에 반했었지. 그때는 내가 너와 결혼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우리 참 많은 일 있었지? 첫 데이트 때 비를 맞으며 뛰었던 일,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던 일, 처음으로 싸우고 화해했던 일,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엄청 긴장했던 일.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 정희야, 솔직히 말하면 나 겁이 나기도 해. 과연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내 모든 것을 다해 너를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식장에서 베일을 쓴 내 모습을 보면 아마 울 것 같아. 남자가 우는 거 창피하다고 하지 마. 그만큼 감격스럽고 행복한 거니까. 정희야, 사랑해. 내일부터 평생 함께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얼굴도,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도 서로이길. 추신. 이 편지는 우리 결혼식 날 읽어줄 편지와는 달라.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편지야. 고이 간직해줘.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울었어요. 메이크업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편지를 읽으면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죠. 하지만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 읽으며 초심을 되찾곤 했어요.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타임캡슐 같은 존재랄까요. 남편도 제가 이 편지를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가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하면 쑥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뿌듯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프로포즈를 동영상으로 남기던데 저는 이 아날로그 편지가 더 좋아요. 종이의 감촉, 손글씨의 온기, 세월이 지나며 변해가는 종이 색깔까지. 모든 게 살아있는 추억이니까요. 정희님, 아름다운 사연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받은 편지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네요. 그 편지가 2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준 것 같아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세 번째 사연 마이너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편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2세 박상철님의 사연입니다. DJ님, 저는 3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작년에 어머니마저 떠나보낸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과묵한 분이셨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같은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저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시고 필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였어요. 상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났겠지.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나마 남긴다. 네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구나.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때 다짐했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가방이 너무 커 보여서 안쓰러웠다.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 풀이 죽어있던 너를 보며 같이 마음 아파했고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는 몰래 눈물을 흘렸단다. 네가 결혼식 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 아빠는 표현이 서툴러서 늘 엄하기만 했지? 사실은 매일매일 네가 자랑스러웠고 사랑했단다. 퇴근길에 네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가면서도 직접 주지 못하고 엄마한테 전달했지. 네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용돈이나 쥐어주곤 했는데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상철아, 이제 네가 가장이 되었구나. 아빠가 그랬듯이 너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겠지. 하지만 아빠처럼 살지는 마라.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거라.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라. 마지막으로 상철아, 아빠는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 비록 많은 것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너를 향한 사랑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도 있었어요. 우리 상철이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빠 곁으로 갔겠지? 네가 어렸을 때부터 참 듬직했어. 동생들 챙기고 집안일 도와주고 엄마가 아플 때면 약 챙겨주며 엄마 빨리 나 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군대 가던 날 너를 보내놓고 한참을 울었단다. 그 큰 덩치가 어린 아이처럼 보여서 말이야. 편지 올 때마다 몇 번이고 읽었고 면회 가는 날은 며칠 전부터 네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지. 네가 실직했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도 같이 아팠어. 하지만 넌 다시 일어섰고 더 강해졌지. 그런 네가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상철아, 엄마는 네가 있어서 든든했어. 아빠가 먼저 가고 혼자 남았을 때도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 엄마, 이제 내가 있잖아 하며 어깨를 내주던 네가 있어서.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가며 살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렴. 엄마가 못다 준 사랑까지 내 아이들에게 듬뿍 주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언제나 내 곁에서 지켜볼게. 이 편지들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릴걸,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걸,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면 이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상철님, 마음 아픈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편지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네요. 그 편지 속에 담긴 사랑이 상철님과 가족분들을 언제나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편지 한 통이 주는 감동과 의미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고 있던 편지가 생각나신다면 오늘 한번 꺼내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트 6 마무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편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 흐릿해진 잉크, 접힌 자국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역사이고 추억의 증거였습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써내려간 그 마음, 편지지를 고르고 봉투에 넣던 그 설렘, 우표를 붙이며 느꼈던 그 기대감.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며 보냈던 그 간절한 시간들. 지금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순식간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죠.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기다림이 주는 설렘, 손글씨가 전하는 온기, 종이가 품고 있는 향기와 체온. 그때의 편지 한 장이 지금도 우리 가슴 한편에 남아 평생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편지, 부모님의 편지, 친구의 편지, 군대에서 받았던 편지. 그 모든 편지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편지가 있으신가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그 편지를 오늘 밤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짧아도 괜찮아요. 잘 지내니? 보고 싶어. 사랑의 이 한 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가끔은 아날로그의 감성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느리지만 정성스러운, 불편하지만 따뜻한 그런 시간들을 그리워하게 되죠. 편지는 그 시절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추억을 불러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편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편지가 사라져가는 시대이지만 편지가 주었던 그 감동과 의미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였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추억의 교복과 학창시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교복 치마 길이로 신랑이 하던 이야기, 두발 규제에 맞서던 이야기, 야자 시간의 추억, 체육대회와 수학여행의 설렘까지 우리의 학창시절을 함께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추억이 따뜻하게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라디오를 켜면 그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